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런 복합 쇼핑몰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문화와 쇼핑을 누리면은 광주의 민주화 투쟁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복합 쇼핑몰 정도가 호남의 민심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작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한 호남 공약, 광주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판세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1% 그리고 34%, 4%, 11%.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또 MBS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40, 31, 8, 2 이렇게 저희가 숫자만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거 확정적인 건 아니란 말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대선 중이고요. 아직 17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저 판으로만 봤을 때는요, 김광욱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아직 그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이 윤석열 후보는 40%대를 지금 어떤 고지를 선점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지지율 추세를 보고 자, 지지율은 파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재명의 어떤 샤이 이재명, 숨은 이재명 표를 있다고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그 전주를 봐야 된다. 전주를 봐야 된다. 그 전주는 지금 40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넘어서지 않는 전주는 35대 35였거든요. 네. 그러면 동률이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9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런 급속한 변화는 거의 이례적입니다. 이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타격을 주는 급속한 변화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이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이 부분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원 못하고 있어요. 지급도 못하고 거기다가 영업시간은 계속 9시로 그냥 막혀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뭐 영업도 못하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누구한테 쌓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권당 후보한테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효과가 일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성찰적 그런 태도로서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이제 뭐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지금 뭐 이거를 새벽에 네. 재난지원금을 16조, 17조를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뭐 21일 내일이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인 실천력 이런 것이 담보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아마 14조. 아니요, 추가한다고 얘기를 한 거.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권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얘기를 들었고 야권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인물론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중도 이런 표심들, 부동층의 표심도 막판에는 이재명 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그 발표된 여론조사들이 그 본선 결과에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날 그쯤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나 오차 범위 밖이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세를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갤럽이 오늘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34 이재명 후보가 34고 윤석열 후보가 41인데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한 윤석열 후보가 5주째 상승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라는 건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 내냐, 오차 범위 밖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지지가 사실 저희가 뭐 여론조사나 통계를 쭉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고 나서는 지지를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이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17일 남았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는 한 170년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보셨던 35%는 저희 제작진이 긴급하게 찾아서 김관욱 교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송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합적인 여론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또 하나 좀 주의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이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했는데 취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밀어줬는데 계속해서 지금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것 아니냐, 호남 홀대론을 자극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어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죠.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명품 시계 차면 부자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역 비하 논란이 됐고요. 이게 차장님.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더 큰 쇼핑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실이 맞느냐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민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좀 정확히 캐치를 해서 네. 선거 운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유권자들이 이 시대 조류에 맞는 복합 쇼핑몰이 우리 고향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선거 운동에 활용을 한 건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적절치 못한 비유 그리고 네. 사실과 다른 어떤 이 주장 이제 이런 것이 가미가 되면서 오히려 이 역효과를 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한 선거 운동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후보, 자신의 어떤 이 지지율을 좀 깎아먹는 이런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 복합 쇼핑몰 파동은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2주, 3주 본선에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굳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거나 어떤 감소하는지 이걸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이 본선 당락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네.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세 도중에요. 이 전남대학교 재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광주 정신과 이 복합 쇼핑몰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청년으로서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후보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다 조정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당장님, 제가 보기에는 즉답은 피한 것 같습니다. 예,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반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6일 날 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민주당 선대위 반응이 어땠냐면 광주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쇼핑몰 유치하는 게 무슨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남대 재학생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걸 묻는 거죠. 광주 정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시민들 비하 발언도 있고 한데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작년 7월에 무등일보에서 네. 광주 복합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니 있으면 왜 여론조사를 하겠어요. 지역신문이. 네. 광주 시민들 한 800여 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8%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중에 30대의 77.4%가 적극 찬성했고요. 20대는 72.3%가 찬성을 했고요. 지금 이 발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랑 맘카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 복합 쇼핑몰은 그게 대전에만 있고 세종에만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사오신데 물건을 사러 거기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신문도 열심히 좀 읽어보시고요. 선대위에서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의 발언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요거에 대한 반론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쇼핑몰이 공약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좀 뭔가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있다고 광주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도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안 주고 도입할 수 있느냐의 그 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은 지금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선호하는 분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나를 안 뽑아도 지금 쇼핑몰 원하는 사람 나 뽑지 않겠냐. 뭐 이게 이제 윤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효과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쇼핑몰 하나로 표를 달라? 이거는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어떤 투표 행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거, 진짜로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후보를 평가할지 이 쇼핑몰 하나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쇼핑몰의 허가권은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공약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더 근본적인 거는 이런 어떤 태도들을 갖고서 이 대선에 이 접하는 것들 계속해서 뭔가 갈라치기 하는 이런 부분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그러면 이 쇼핑몰 하나로서 네. 나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한테 판단하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쇼핑몰 공약을 할 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갈라치기 생각을 하고 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광주 이 쇼핑몰과 광주 정신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여권에서 저는 광주 정신이라는 것과 네. 쇼핑몰을 연동시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건 뭐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삶이 있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아는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 2017년에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지금 파고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우리를 결국에는 쇼핑몰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론조사는 2017년이 아니라 작년 2021년 7월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동탄에 테마파크 만든다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한테 감사합니다 편지도 주셨거든요. 뭐 그러면 그거는 상생하고 상관없고 자영업자는 생각 안 하고 그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영업자들이 그 쇼핑몰 복합 쇼핑몰 주변에 자영업자들의 그 이득을 얻는 거,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했을 때요. 오히려 쇼핑몰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의 이익이 더 올라간다는 게 한 62.3%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공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광주에 대해서 명확한 공약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 경선 후보 때 복합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하셨거든요. 뭐 그때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이 인허가권 갖고 있다는 거 몰라서 반대하셨나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에 네. 대해서 반대나 그 찬성의 입장을 다 밝히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희 예산도 얘기를 아까 하셔서 제가 조금 짚자면 14조를 통과했는데 저희는 46조 정도로 규모를 늘리자고 했는데요. 14조 정말 저렇게 4분 만에 통과시키려면요. 진작에 저번에 1월에 통과시키시죠. 35조라고 계속 네. 늘리자고 하시더니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전혀 못 보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장님, 이재명 네. 후보는 말씀만 하실 뿐이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호남 민심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홍윤아 앵커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좀 네. 했습니다. 이제 앞서 발표된 호남 민심 관련한 여론조사들을 지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69에서 68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6%에서 18%가 됐습니다. 또 리서치뷰 다른 자체 조사 결과를 또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6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가 33으로 나왔습니다. 구자홍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이 결과에 보고 나서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지율 33%나 찍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겠다라면서 기대감을 보였어요. 지금은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본 선거에서까지 호남 민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 정도 지지를 보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출렁이는 민심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네.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출렁이다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은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신 유권자들이 이제 최종 선택, 최종 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 그 자료, 참고 네. 이 결과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사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할 때 두 자릿수 득표를 했거든요. 네. 과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당선을 가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네. 전통적인 지지 성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갔을 호남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 표가 아니라 두 표 효과거든요. 네. 남에게 갈 표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두 표 득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남 득표율은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광주 쇼핑몰 뭐 이게 얘기가 나와서 네.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건 사실 시장이나 구청장 선거 때 이슈가 될 만한 이슈거든요. 그만큼 이번 대선이 굉장히 지역적이다. 네. 아니 쇼핑몰 하나 만들어진다고 광주 이 전남에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지역 발전 계획이 이재명 후보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윤석열 후보도 덜 돼 있다라는 한 반증이 저런 이 복합 쇼핑몰 논쟁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큰 의제가 없다.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니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야에선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시 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자, 안 후보가 이 대선에서의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응답을 하고 있지 않죠. 뭔가 압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안 후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불씨 그래도 여전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후보 다릅니다.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 이 볼 때 어느 후보에게 단일화 후보를 밀어줄 것이냐 지금 결과가 다릅니다. 전체라고 보면 42.4 대 45.3으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83.4.3으로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두 후보 모두 야권 단일화 후보를 이루면요, 이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봐야 할 것은 아마 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이준석 대표의 이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당명 빼놓고는 다 무엇이든지 협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의 네. 지지 선언 이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려면은 예. 지금 시점이 한참 지났고요. 단일화 문제가 선거에 중민임에 등장하는 것은 선거 흐름을 깨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고장훈 차장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안 후보가 지금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안 후보 사퇴 후 경기지사 출마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방송사들의 연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영회 아예 하지 않았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갈까요? 근데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은 국민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통 큰 결단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당 사이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보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후보자 간 이 합동 토론 정도는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없이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단일화 이외에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민 경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 시간상 물 건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17일 앞둔 여론하고요. 정말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단일화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